출근길 대중교통을 타셨을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 출근길 풍경에서 20대 청년보다 70대 어르신을 더 많이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시선을 끌기 위한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202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은 시차를 두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노동시장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올해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취업자는 이미 20대와 50대를 모두 제치고 전체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령화 속도라면 불과 10년 안에 70대 직장인이 20대 직장인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니어 고용 문제를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막연한 복지 문제쯤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당장 여러분의 월급 봉투와 세금, 그리고 은퇴 타임라인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시급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매달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며 양호한 고용 흐름을 자랑하지만 그 통계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착시 현상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언론은 노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지만 사실 두 세대의 진짜 충돌은 취업 시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최전선이 청년이 아닌 70대의 어깨 위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청년들이 일터를 떠나 쉬었음을 선택하는 사이 생존을 위해 다시 출근하는 시니어들이 만들어내는 한국 경제의 아슬아슬한 명암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 낯선 뉴노멀이 조만간 우리의 일상에 청구할 진짜 비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결과는 한국 경제의 뼈대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 명을 기록하며 619만 명에 머무른 20대 인구를 넘어선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교차를 넘어 이는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력 세대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이미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은 물론 한때 경제의 중추라 불리던 50대 취업자 수마저 넘어서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터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극단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70대 진입 속도를 교차 분석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향후 10년 안에 70대 직장인이 20대 직장인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수학적 확률에 근거한 매우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를 먼 미래의 복지 문제쯤으로 여기지만 이 거대한 변화는 당장 우리 사회 시스템을 재편할 즉각적인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최전선의 무게가 백발의 어르신들의 어깨 위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고용지표를 분석하며 이례적으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라는 서늘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근면함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혹한 구조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 소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대다수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은 한 달 최소한의 기초생활비조차 충당하기 부족한 수준입니다. 약 4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들이 왜 무너지는 몸을 이끌고 다시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공공의 영역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은퇴자들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평생을 바쳐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 자산의 절대 다수가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생활에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극도로 메말라 있는 이른바 자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유동화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와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려면 결국 자신의 남은 노동력을 다시금 시장에 내다 파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시니어들이 다시 일터를 찾는 주된 동기를 두고 사회적 소속감이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낭만적인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과 이자 소득이 넉넉한 극소수의 여유로운 은퇴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70대 이상 취업자들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동력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처럼 수백만 명의 고령층이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이러한 생계형 노동의 증가를 두고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는지
그 통계 이면의 진짜 얼굴을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 지표들을 심층적으로 분해해보면 세대 간 고용 양극화라는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는 20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해야 할 40대 취업자 역시 뒷걸음질 치는 중입니다. 반면 60대 및 7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매월 수십만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실상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을 홀로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시니어 노동력의 유입이 국가 전체의 거시적 고용 지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청년층과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의 양적 팽창이 이를 강제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겉보기에는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학적 착각이 발생합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표면적인 지표를 근거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기 바쁩니다. 대중 역시 전체 고용률이 상승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다는 흔하고도 위험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배제한 채 단순한 머릿수 증가만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새롭게 진입한 일자리의 심층 데이터를 뜯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폭증한 고령 취업자의 상당수가 보건업 및 단순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 쏠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교통안내 깃발을 흔드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세금으로 유지되는 직접 일자리입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파생된 민간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 예산의 한계를 메우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노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억지로 연명시키는 동안 미래 경제를 책임져야 할 20대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마주한 극단적인 병목 현상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20대가 진입을 갈망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 IT 기업 등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는 그 파이가 절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제한된 소수의 의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살인적으로 변하면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터널은 20대 청년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재정적 타격을 입히며 거대한 집단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직 활동 자체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통계상 쉬었음 상태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노동시장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이를 두고 요즘 청년들이 끈기가 없거나 눈이 너무 높아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고도로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린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체념적인 결단에 가깝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은 경제 주체의 자연스러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청년들의 급증과 일하는 노인들의 폭증이라는 이 기묘한 대조는 사회 전반에 매우 자극적인 갈등의 불씨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거리를 채우고 있는 70대 시니어 취업자들이 20대 청년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속고 있는 세대 간 일자리 경합론의 진실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노인과 쉬는 청년이라는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반복해서 설정합니다. 마치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청년층의 밥그릇을 강탈하는 듯한 프레임을 쏟아내며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는 착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노동경제학계와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 프레임과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20대 청년층과 70대 고령층이 선호하고 실제로 종사하는 노동시장은 겹치는 영역 없이 철저하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은 주로 IT 산업, 화이트칼라 기획 사무직, 그리고 고도의 지식 기반 능력을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에 집중합니다. 반면 70대 취업자들이 실제로 땀 흘리며 종사하는 현장은 건설 일용직, 야간 경비, 건물 미화, 농림어업 등 고된 육체 노동에 기반한 일자리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최저임금을 받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두고 75세 어르신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고도화된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면적인 오해이며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노동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대는 정말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적인 이력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세대 갈등은 기업의 일자리가 아닌 국가의 예산과 세금이라는 전혀 다른 거대한 전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일자리 경합이 아닌 재정적 경합입니다. 제한된 국가의 예산을 두고 생존을 위한 복지와 공공일자리를 요구하는 고령층과 그 막대한 비용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청년층 사이에 구조적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노인 취업률 증가의 이면에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조세 투입이 숨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맹목적으로 할당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만 연명하는 세금 의존형 일자리들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 막대한 청구서가 결국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청년 및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좁은 어깨 위로 고스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대와 30대 근로자들은 윗세대의 공공일자리 유지비와 폭증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위해 매월 점점 더 높은 비율의 세금과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대중은 종종 노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무해한 복지나 선의의 정책이라고만 생각하는 오해를 범합니다. 하지만 세금 기반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가처분 소득을 현재 세대의 복지를 위해 강제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경제적 부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셋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생계까지 세금으로 2중 3중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은 깊은 구조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동원해 억지로 노인 고용 지표를 떠받치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거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진짜 세대 갈등의 씨앗을 무섭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는 막대한 세금 이전이 뼈아픈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만 시선을 민간의 실물 산업 현장으로 돌리면 상황은 180도 역전된 기이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이 낡고 위험하다며 외면한 특정 민간 산업 분야에서는 시니어 노동력이 없으면 내일 당장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가 붕괴되는 아찔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조선업, 건설업, 중소뿌리 제조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시니어 노동력이 단 하루만 출근을 멈춰도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이미 수년째 극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며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과 노동 강도 탓에 국내 청년층은 진입을 철저하게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으로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벅찹니다. 결국 기업들의 생존 본능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으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실무 투입이 가능한 시니어 노동력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흡수했습니다. 거제나 울산의 중소조선소에서 무거운 용접기를 드는 숭늉공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는 인부의 절대 다수를 시니어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벌거벗은 민낯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통계만 보는 사람들은 나이든 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아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탁상공론적인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에서 시니어 노동력은 공장 문을 닫지 않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대안이자 필수 불가결한 자산입니다.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라는 기업의 재무적 인센티브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시니어들의 생계유지 목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니어 의존 현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도 기형적인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60대나 70대 초반의 그나마 건강한 노인이 80대 이상의 병든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중기적인 필수 대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고 늙어가는 노동력에만 극단적으로 의존해 국가의 인프라를 지탱하는 방식에는 거대한 청구서가 뒤따릅니다. 물리적,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시니어 노동자들이 고된 산업 현장을 채우면서 생산성과 안전이라는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이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고용 수치에 취해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는 착시 효과에 빠져 경제정책의 오판을 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장 단위로 내려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기는 회피할 수 없는 물리적 생산성의 하락입니다. 고도의 정밀함과 강인한 체력이 필수적인 육체노동 현장에서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작업 속도와 공정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저하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직접적인 부작용은 바로 산업재해의 폭발적인 급증입니다.
근로자의 노화에 따른 반사신경 저하와 급격한 체력 고갈은 아차하는 순간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중증 인명사고로 직결됩니다. 최근 5년간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의 통계를 뜯어보면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희생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 단순히 임금을 후려쳐 이윤을 남기는 효율적인 비용 절감책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늘어나는 현장의 안전사고는 기업에게 막대한 산재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무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현장의 이동 동선을 재설계하고 안전관리 감독관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천문학적인 안전관리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노인 노동력 활용에 따른 2차적 재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초기 임금 절감 효과를 완전히 상쇄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산업계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다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와 산재 비용 폭증이라는 깊고 어두운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거시적 변화들은 단순히 뉴스 경제면에 나오는 골치 아픈 고민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서늘한 변화는 이미 산업단지의 담장을 넘어와 시청자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소비와 생활 방식마저 노골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이 거대한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매일 출퇴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청소 노동자의 연령대가 70대로 훌쩍 높아진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무거운 물건을 배달 들어오는 택배기사들조차 실버 택배라는 이름 아래 고령층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복잡한 키오스크 사용을 안내하는 역할마저 조끼를 입은 시니어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전석에도 백발의 고령기사들이 앉아있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의무화 이슈가 대중의 생명과 직결된 첨예한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국지적인 에피소드나 일시적인 기현상쯤으로 여기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이 낯선 풍경은 대한민국 서비스 경제의 근간이 영구적으로 뒤바뀌어버린 비가역적인 뉴노멀입니다. 은퇴 후 당장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비집고 나온 부모 세대의 처절한 투쟁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새롭고도 슬픈 기본값인 것입니다. 이 씁쓸한 현실을 매일 눈으로 목격하는 2040 시청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코 국가나 연금 제도가 자신의 노후를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뼈저린 현실을 자각하며 연금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자산 축적의 사활을 거는 사회적 강박증을 증폭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세금 인상이나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뉴스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가처분 소득의 뼈아픈 감소를 의미하며 나의 70대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피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대 노동자가 주축이 되니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낡고 경직된 노동 시스템은 이대로 방치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한국 노동시장에 불어닥친 시니어 강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룰을 다시 써야 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경제계의 핵심 정책 의제는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법정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라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두를 꺼내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인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근간인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폐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우상향하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 아래서는 어떤 글로벌 기업도 70대 고령 근로자의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나 70세로 강제 연장해주기만 하면 노인 빈곤이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순진한 오해입니다. 임금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생존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호봉제 구조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전면 동결할 것이며 이는 청년 실업을 극단화하여 세대 간 물리적 충돌마저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령 노동자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무 가치와 창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챙겨가는 카르텔을 파괴하고
오직 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차가운 시장 논리의 적용입니다. 이 거대한 재건축 과정에서 호봉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조합과 인건비를 깎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투쟁이 향후 10년의 경제 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임금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 거대한 룰의 변경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규정 수정을 넘어 여러분 개개인의 평생 생애 소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핵심 변수입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 계속 고용, 그리고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이라는 고차방 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최종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장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하는 70대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즉각적인 셧다운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거칠고 주름진 노동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물리적 인프라와 일상의 편리함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령노동 현상이 우리 경제의 축복으로 남을지 재앙의 시작이 될지를 가르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노동시장에 길게 남은 시니어들이 충분한 양질의 소득을 축적하여 든든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헬스케어나 시니어 친화 산업에 막대한 소비를 폭발시키며 구매력을 갖춘 실버 경제가 무너져가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환골탈퇴하는 길입니다. 반면 현실에 가장 가까운 비관적 시나리오는 수백만의 고령층이 죽기 전날까지 일해야 하는 생계형 빈곤 노동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번 돈이 막대한 의료비와 생계비로 모조리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세금 부담에 지갑을 닫아버리며 국가 전체의 구매력이 끝없이 추락하는 절망적인 장기 침체에 늪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갈림길에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열쇠는 정치권의 연금개혁 속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이 진짜 추적해야 할 시그널은 표면적인 전체 고용률의 상승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2030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고용을 감당하기 위한 호봉제 폐지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타협점을 찾아가는지가 한국 경제의 진짜 생사를 결정지을 핵심 지표입니다. 70대 직장인이 20대 직장인을 역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터의 얼굴이 늙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고부가 가치 혁신으로 팽창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령 노동력을 소진하며 간신히 국가 기능의 붕괴를 막아내는 수축 경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연금 제도가 나의 은퇴 이후를 온전히 보장해줄 것이라는 미련, 그리고 특정 연령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20세기형 환상은 이제 완벽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룰이 뿌리째 뒤집히는 이 거대한 격변의 초입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75세까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장착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일하는 노인과 쉬는 청년이 기묘하게 교차하는 이 차가운 뉴노멀의 시대. 이제 여러분은 남은 생애의 경제적 궤적을 어떻게 다시 그려내시겠습니까?